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요, 우리나라 사주학계가 이렇게 엉터리로 잘못되어 있을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늘 학교에서 강의만 하고 제 일만 하기에 바빠가지고 사주학계를 돌아볼 겨를이 별로 없었는데요,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다른 분들이 어떤 영상들을 올리셨나 싶어서 관찰을 하게 되었고요, 그 관찰을 하는 도중에 너무도 허황된 얘기, 너무도 왜곡된 얘기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저히 시정을 해주지 않고는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유에 관해서는 이제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다 가르쳐 드릴 건데요, 제가 사주학이나 성명학, 우리의 풍수학, 우리의 건강학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릴 시간이 없을 만큼 너무도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되어 있더라는 거죠. 오늘도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사주쟁이의 거짓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유튜브에서 강의를 하는 모든 사주에 관한 내용들, 또 풍수에 관한 내용들에서요, 어김없이 등장하는 이 소금단지, 신주단지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이 소금단지에 관해서 원체 많은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어떤 영상은 조회수가 100만 뷰가 넘더라고요. 그런데 이 소금단지에 관한 내용들이 전부 일본식 풍습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수정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신주단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그 사람들의 영상들의 조회수가 몇백만 뷰가 넘었다라는 건요, 이 영상들을 보고 잘못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을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제가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오늘 이 소금단지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금이라는 것은 고래로부터요, 우리 민족에게는 화폐와 다름없는 그런 가치를 지닌 식품이었습니다. 예전 고려에는요, 이 소금 산지를 쟁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을 만큼 이 소금은 우리 민족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식품이라는 거죠. 또 조선시대에서도요, 나라에 환란이 들거나 또는 흉년으로 기근이 들게 되면요, 백성들에게 이 소금과 간장을 풀어서 구휼했다라는 기록들이 여기저기 문헌에서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 굉장히 소중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여러분들도 어리실 적에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애기들 오줌 싸고 나면 동네에 키 씌워가지고 소금 구하러 보내죠, 그죠? 소금 얻어오라고. 그러면 애기들은 키를 덮어 쓰고 동네를 다니면서 소금을 얻어오죠, 그죠? 바가지에. 자, 왜 그런 풍습이 생겼을까요? 소금이라는 것은 짠맛이 나죠. 이는 오행학적으로 술을 말합니다. 술은 건강학적으로 보면요, 신장과 연관되어 있어요. 오줌을 싸지 말아야 될 애가 오줌을 싼다는 것은 신장기관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신장기관을 도와줄 수 있는 수해기운이 강한 이 소금을 얻어오라라고 그렇게 보냈던 거예요. 그만큼 우리 민족에게 이 소금은 신성시 여겨졌고 건강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여겨졌어요. 그런데 이 소금이 잡기를 쫓고 액을 막고 부정한 것을 막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요, 조선시대가 아니고 일제시대 때 이후였어요.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이 소금의 역할이 그러한 역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풍습에 보면 소금이 액과 잡기를 쫓는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일본의 민속씨름 아시죠? 스모라는 경기인데요, 그 스모라는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경기를 하기 전에 한 움큼씩 쥐어서 하늘에다 뿌리는 게 있어요. 예, 그게 바로 소금입니다. 이렇게 일본의 민속씨름에서 역시도요, 잡기를 쫓고 재수없는 것을 막는다라고 해서 소금을 뿌리고 있어요. 이것은 이렇듯이 일본의 전통이라는 거죠. 우리의 전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 보면요, 소금단지를 현관에 두면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소금단지를 현관에 두시든지 마시든지 그것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액을 막고 잡기를 쫓는다, 또 재수없는 것을 막는다라는 그런 말은 우리 민족의 말이 아닌 일본의 풍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풍습을 우리 민족에게 지금 자꾸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천황만세를 부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것을 찾아야 되겠죠. 우리 민족에게 소금은 화폐와도 같았던 고귀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 코로나 사태 때 국가로부터 재난지원금 받으셨죠?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시대는 환란이나 기근이 오면 소금과 간장을 준다 그랬죠. 자, 소금과 간장이 현재로 말하면 돈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잡기를 쫓는다고 밖에다 돈 던지는 사람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렇게 사주쟁이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신주단지. 여러분들 신주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신주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제사를 지낼 때 쓰시는 지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요, 우리 조상들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서 그 명패로 만들어 뒀던 것을 우리는 신주라고 합니다. 조상을 기리기 위한 수단이죠. 여러분들 경복궁 뒤에 보면 종묘라는 곳이 있죠. 종묘라는 것은 조선시대 모든 왕들의 신주를 모셔놓은 것을 종묘라고 합니다.
이렇듯 왕가에서는 종묘라고 해서 큰 건물 안에 다 이렇게 모셔두지만요, 양반집 가문에서는 사당이라고 해서 신주를 모셔놓는 것을 따로 마련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당에서 조상들에게 제를 지내고 예를 표하고 기리고 추모하였죠. 신주라는 것은 그 조상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양반집이나 궁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당이나 종묘를 통해서 조상을 기렸다면요, 일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당을 따로 마련할 여력이 안 됐겠죠. 그러니까 이 신주를 집안에서 가장 요긴하게 쓰이는 단지에다가 담아두는 거예요. 담아두어서 제사 때라든가 또는 조상을 추모할 일이 생기게 되면 이 신주를 꺼내서 이 신주에다가 제사를 지내고 조상을 추모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단지에 우리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했던 쌀을 담아두고요, 그 신주를 그 위에 두게 되었죠. 이 단지를 우리는 신주단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 있죠.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 그만큼 귀하게 고귀하게 모셨다라는 것이 이 신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효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조상을 모시고 조상을 기리고 조상을 추모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일본은 절대 이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조상을 모시고 조상을 기리는 그런 예식이나 예법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신주를 따로 두고 모실 이유가 없었겠죠. 일본은 종교천국이라고 합니다. 자기네 가문에 가문마다의 종교가 다 따로 있어서요, 종교를 모시고 종교를 추모하면 했지 이렇게 신주를 모시진 않았다는 거죠. 신주는 우리 조상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서 모시는 거지 어떤 영적인 기원을 위해서 모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은 자기의 신에게 영적인 기원을 드리기 위해서 그 팻말을 따로 뒀겠지만요, 우리는 조상을 추모하고 기리기 위해서 신주를 둔 것이지 조상의 신령한 힘을 빌어서 기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신주단지를 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보면 그래요. 신주단지는 조상의 영을 단지에 가두는 것이라서 집안에 절대 두면 안 된다. 그럼 신주를 밖에 버리라는 말입니까? 여러분들 종묘에 있는 우리 조선시대 왕들의 신주를 길가에 버린다는 거 상상이라도 하시겠습니까? 임진왜란 때 다른 모든 것은 다 두고 가더라도 신주는 짊어지고 갔죠. 그만큼 신주는 우리 민족에게 아주 귀한 조상을 대신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주를 그럼 밖에 내놓으라는 말입니까? 물론 요즘은 신주단지를 모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신주단지는 집안의 장손이 모시는 거라서 일반 가정에서는 거의 대부분 신주단지를 따로 두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말을 하는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신주단지를 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일본의 전통이라고 그랬죠. 소금을 앵마기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일본의 전통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우리나라 사주학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일본의 전통을 국민들에게 퍼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의 효사상 지금은 거의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그 외에 우리의 전통 사상들 지금 사라진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다 살리자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것을 마치 우리의 것인 양 이렇게 속이고 국민들에게 호도해서 거짓으로 알리고 홍보해서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느 나라 국민이란 말입니까? 경술국치 때 을사오적도 나라의 조상은 팔아먹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자꾸 나라의 조상을 팔아먹으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사회는 점점 발전해 나가는 사회가 될 거고요. 우리 과거의 것들, 물론 모든 것을 따라하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대했던 사상들, 전통적인 효사상이라든가 동료의 사상들, 그리고 단합의 사상들, 결합의 사상들, 이런 사상들은 물려받고 지키고 유지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의 말들을 제가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어 볼게요. 유튜브에 나오는 이런 말들은 모두 일본을 받들고 일본을 모시기 위한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소금을 화폐로 여길 만큼 귀히 여겼습니다. 또 조상을 하늘같이 여길 만큼 조상에 대한 추모 사상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전통을 슬그머니 집어넣어서 마치 우리 민족의 것이냐 그렇게 국민들을 속여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득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에게 호응을 해주시는 순간에 이들은 점점점 길을 펴게 되고요, 거짓으로 여러분들을 더 호도하게 될 겁니다. 우리 민족의 위대했던 전통들, 우리 민족의 위대했던 사상들을 흠집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수도 없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이렇게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러분들 다시는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의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100만 뷰가 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이 사람들의 입김이 널리 퍼져 있는 것이 사실인 듯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나하나 증명해 드리면서 고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긴 시간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